자, 우리 기출픽 이제 산화하는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이제 난이도 상을 중심으로 문제풀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기출픽에서 자, 교재 32페이지 109번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109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구리가루를 공기 중에서 가열한다. 당연히 구리가 무엇 될까요? 산화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구리에 O2, 산소가 붙어서 CuO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산소 원자 2개 들어갔으니까 2개 나와야 돼서 앞에 개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산화구리를 오른쪽 나와 같은 구조의 물에 이제 넣었는데요. 시험관 안에 탄소가루를 집어넣는 이유는 탄소가루가 여기 있는 산화구리 안에 있는 누구를 뺏으라고, 네, 산소를 뺏으라고 집어넣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탄소가루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탄소가 산소를 뺏어서 누가 나오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서 아래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이산화탄소와 석회수가 만나서 여기서 누가 만들어져요?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 앙금생성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억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맞고요. 그치? 나에서 시험관 속 물질 전체의 질량은 증가한다. 이거 잘 나옵니다. 나의 시험관 내부에서요. 탄소가 산소를 가지고 무엇하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험관 내부의 질량은 감소해야 되죠. 그치? 나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것은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탄산칼슘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산화환원 반응 아니고요.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4번으로 가겠네요. 110번. 그림은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설명이다. 일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촉매 변환기에 들어가서 질소가 나와요. 그러면 일산화질소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일산화탄소가 가져갔다는 뜻이고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뺏어서 누가 되어서 나오죠? 안정적인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반응식을 써보면 NO와 CO가 만납니다. 그럼 CO가 NO의 산소를 뺏어서 CO2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질소가 N2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N이 2가 나오려면 NO 자체가 2개 들어가야 되고요. 맞죠? 산소 원자는 총 이렇게 되면 3개가 되는데 여기 2개가 나왔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붙여주면 총 2개, 2개에서 이산화탄소가 2개 나오는 반응식이 가능해지죠. 자, 그래서 2대 2대 1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은 산화. 자, 기억 볼게요. 일산화질소는 산소를 뺏기니까 무엇 됩니까? 환원되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더 개수가 증가하니까 산화가 되는 반응으로 가겠죠. 그래서 기억은 산화, 니은은 환원 틀렸고요. 반응이 일어날 때 산소는 일산화질소에서 일산화탄소로 이동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가를 석회수에, 네,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풀어야 될 문제를 뒤에다 체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문제로 넘어가냐? 11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16번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예요. 자, 다음은 드라이 아이스와 마그네슘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드라이 아이스로 만든 통 안에 구멍을 내고 마그네슘 가루에 불을 붙여서 드라이 아이스 통을 이제 닫아요. 이럴 경우 이산화탄소가 원료인 드라이 아이스와 마그네슘 가루가 반응을 하게 되죠. 자, 마그네슘과 누구요?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면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를 뺏어서 Mg 누가 됩니까? O가 됩니다. 이때 산소 원자가 2개 들어가서 하나 나오면 안 되니까 앞에 2가 붙고요. 누가 남습니까? 탄소가 남아요. 자, 여러분들 이때 남은 탄소가 가루로 나오거든요. 이 탄소 누굽니까? 숯. 흑연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흰색 가루가 MgO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자, 요렇게 되는 반응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위에 써놨고요. 반응이 일어날 때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는다. 당연하죠. 금속하면 우리가 늘 전자를 잃는 거, 산화되는 걸 걱정을 하죠. 자, 나에서 검은색 가루는 산화 마그네슘이다. 아니에요. 탄소, 흑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D는 4번으로 돼요. 자, 그러면 117번 문제 금방 풀리겠죠. 자, 가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산화되는 물질. 당연히 금속이 산화되죠. 환원되는 물질 누굽니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답은 역시나 4번으로 갑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 문제를 푸는지, 자, 우리 35페이지에 누굽니까? 112번으로 갑니다. 35페이지 112번에 은 숟가락에 생긴 녹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면요. 이 화학 반응식에 알루미늄 포일 위에 녹슨 은 숟가락을 올려놓은 다음 물과 제빵소다를 넣고 가열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녹이 제거되는데요. 뒤에 보니까요, Al2S3라는 물질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누차 말하지만 이러한 화학 결합에서 나의 개수가 상대방의 전하량, 나의 개수가 상대방의 전하량이죠. 알루미늄이 3 플러스 황이 2 마이너스예요. 주기율표를 기억하고 1학기 때부터 공부를 조금 성실히 한 친구들은 자, 이거 금방 알죠. 알루미늄이 3가 양이온이 되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화수를 갖게 되는데요. 전하량을 띠게 되는데 그러면 알루미늄이 2개 들어갔으니까 2개 나온 거고요. 황이 3개 들어갔으니까 3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앞에 2가 붙어야 되고요. 황이 들어간 화학식 앞에 3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3, 2, 6, 은은 몇 개? 6개가 되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따지면 알루미늄은 전자를 잃는 거 맞고요. A, B, C를 모두 합치면 A2, B3, C는 6, 합치면 몇이 됩니까? 11.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녹이 제거될 때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녹이 제거될 때 일어나는 반응, 산화환원 반응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해서 몇 번입니까? 3번에 해당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이어서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 36페이지에 있는 128번 문제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산화철과 관련된 2가지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단어는 화학 반응식에 능해야 돼요. Fe2O3에 자,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어서 산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Fe2O3에다 이번에는 일산화탄소가 아니라 탄소를 집어넣는 반응이에요. 자, 탄소가 직접적으로 산소를 뺐는데요. 산소를 뺏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죠. 산소 원자가 3개 들어갔는데 산소 원자가 2개 나왔어요. 이럴 때 개수를 짝수로 맞춰주시면 수월하죠. 그러니까 O3를 이제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를 갖다 붙이면 2, 3은 6, 산소 원자가 몇 개? 6개 들어간 꼴이 되죠. 그럼 6개가 나와야 되니까 D는 3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철 원자는 Fe2인데 앞에 2가 붙었으니까 총 4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앞에 4가 붙으면 철 원자가 4개가 나온다. 가와 나에서 철은 Fe2O3가 환원되어 생성된 것이다. 자, 가와 나에서 철은 Fe2O3가 환원되어 생성된 거 맞고요. 기억을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기억을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아우 너무 많이 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 B를 더하고 C, D를 더한 걸 우리가 해보면 A와 B를 안 했군요. 우리 탄소가 3개 나온 거죠. 그러니까 3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B를 더하면 5, 그 다음에 C, D를 더하면 7이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128번 했고요. 뒤에 난이도 상문제가 모여 있어서 4개를 모두 풀어보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비커에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넣었을 때는 마그네슘이 부족하진 않은 거죠. 수소가 부족해서 이 반응이 끝날 텐데 이 반응의 끝에 보면 C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C가 0보다 크다. 즉 여기서 지금 수소 이온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마그네슘이 모두 수소 이온이 남았다. 그럼 반응이 끝나진 않은 거예요. 아직도 마그네슘은 충분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이 화학 반응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수소 이온이 이렇게 해서 5개를 그려볼게요. 자, 수소 이온이 5개가 있었고요. 여기다 우리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마그네슘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마그네슘이 산화될 거거든요. 마그네슘이 산화되면 Mg 몇 플러스 2 플러스 전자 2개 내놓습니다. 수소 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아서 무엇합니까? 수소 원자가 되지만 전자 2개를 내놨기 때문에 2개를 가져갈 거고요. 그럼 수소 이온이 2개가 없어지고 수소 기체 하나가 생겨요. 자, 용해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수소이온이 몇 개? 2개가 없어지죠. 자, 원래 수소이온이 몇 개였어요? 지금 5개였는데, 그치? 자, 수소이온 2개 없어지고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수소이온이 5개였다가, 자, 마그네슘이 하나만 산화돼도 수소이온이 2개 없어지고 3개가 남아요. 맞죠? 자, 수소이온이 3개가 남고요. 하나 더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소이온이 또 2개 없어질 때 마그네슘 이온 하나 생기니까 한 번 더 반응하면 수소이온이 하나만 남거든요. 그래서 수소이온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수소이온이 줄어드니까 A, B, C 요거 기억 맞는 문제고요.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용액 속 전체 이온수를 물어봤거든요. 용액 안에 있는 전체 이온을 한 번 더 따져봅시다. 아까 전체 이온이 몇 개였어요? 여기 5개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2개 없어지고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 생겼을 때 전체 이온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 이온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결국 전체 이온도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전체 이온 수가 많으냐? 맞아. 그치?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30번. 문제는 굉장히 길고 거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 1과 2에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을 넣었어요. 그럼 묽은 염산이 모자르진 않고요. 자, 1번에다가 금속 A, 2번에다 금속 B를 넣습니다. 자, 1과 2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썼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CL이 -1가짜리예요. 그런데 A와 CL이 붙을 때 CL이 2개 붙었어. 자, 나의 개수가 상대방의 전하량. 그러니까 A는 2+짜리야. 나의 개수가 상대방의 전하량, 그러니까 B는 3+짜리예요. 됐을까요? CL이 -1가인데 2개가 붙은 이유는 상대가 2+이기 때문에 CL이 -1가인데 3개가 붙은 이유는 상대가 3+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가 A가 2+, B가 몇 플러스? 3+짜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반응한 금속 원자수가 3개. 네, A 2+짜리가 3개, B 3+짜리가 3개가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반응 전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이 각각 20개가 있었고요. 반응 후에 수소이온이 몇 개 남느냐라고 했죠. A 2+짜리가 3개 반응했다. 총 내놓은 전자수가 몇 개? 2, 3은 6, 6개. 그럼 3+짜리 한 번에 전자를 3개 내놓는 애가 3개가 반응했죠. 3, 3은 9, 전자 9개를 내놓습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수소이온은요. 자, 수소이온 하나당 전자 하나 받아서 수소 원자 하나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반응이 1대 1대 몇이에요? 1이에요. 그런데 전자가 6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수소이온이 6개가 없어져야 돼요. 됐나요? 그치? 그러면 1번에서는 전자가 6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소이온 6개가 없어지죠. 6개 없어지면 14개가 남아요. 그러면 실험 2에서는 전자가 9개가 나오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9개가 없어져요. 맞죠? 그래서 9개가 없어지면 11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다에서 금속은 당연히 전자를 내놓고 산화가 되고요. 자, X 플러스 Y는 14 플러스 11이니까 25 맞아요. 나에서 A 원자 1개가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수, 나에서 실험 1이죠. 원자 1개가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수가 6개였고요. 다에서 B원자 1개가 이동할 때 전자수는 9개가 이동했거든요. 그런데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가냐? 131번. 자, 금속 A를 BSO4 수용액에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수용액 속 양이온수와 금속판의 전체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요. BSO4예요. 우리 평상시 XO4 이온이 E-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 E- 이온과 B 금속이 1대1로 결합한 거죠. 1대1로 결합했으면 B는 몇 플러스가 돼야 돼요? 2 플러스가 돼야지 1대1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O4 E-는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을 거고요. B 몇 플러스? 2 플러스가 있는데 누구요? A 금속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A가 산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전자를 잃는다.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용액 속의 양이온수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평상시 수업을 좀 잘 들었었어야 합니다.
우리요, 아까요, 여기 앞에 129번에서 수소이온이 마그네슘 이온보다 전하량이 작았고요. 그 전하량이 작은 이온에 비해 전하량이 큰 이온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온수가 줄었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기존 양이온보다 전하량이 큰 애가 들어오면 이온수가 줄어요. 그런데 지금 131번에서는 이온수가 뭐 했어요? 늘었어요. 자, 우리 이온수가 무엇했다? 늘었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기존 무슨 이온? 양이온. 기존 양이온의 무슨 양? 전하량보다 전하량이 뭐한 애가 들어온 거야? 작은 애가 들어온 거죠. 아까 129번에는 전하량이 큰 애가 들어오니까 이온수가 감소했고요. 전하량이 무엇하네? 작은 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화된 누구요? 이온의 무슨 양? 전하량이 무엇한 거야? 작은 애가 들어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온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기존 양이온이 B 몇 플러스야? 2 플러스짜리야. 그럼 산화된 A이온은 1 플러스가 되어야만 하죠. 따라서 이온 한 개의 전하는 A는 플러스 1가 B는 플러스 2가이기 때문에 A이온이 B이온보다 크다 틀렸어요. 자, 이제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되는데요. A가 플러스 1가이기 때문에 B가 2 플러스죠. 따라서 B 2 플러스를 상대하려면 A는 한 번에 두 개가 없어져야 되죠. 1 플러스짜리니까. 나의 전하량이 상대방의 개수, 나의 전하량이 상대방의 개수. B이온이 한 개가 환원될 때 A이온이 두 개가 산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A 금속을 넣었을 때 A가 몇 개? 두 개가 떨어져 나가면 누가요? B가 한 개가 와서 붙습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금속반 전체의 질량이 증가했대요. 분명 A가 두 개 떨어져 나갔고요. B가 하나가 와서 붙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질량이 감소해야 되는데 두 개 떨어져 나가고 하나가 왔는데 질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A 원자 한 개의 질량보다 B 원자 몇 개? 한 개의 누구요? 질량이 더 뭐하다? 크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은 A보다 B가 더 크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만 맞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2번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자, 132번. 금속 A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었을 때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른 수용액 속 전체 양이온수 문제 잘 판단하세요. 수용액 안에 금속 A이온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래프에 반응한 B 원자수가 나와요. 그럼 B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A이온만 있죠. 이때 선생님이 A이온을 표현하는 방식 AA 플러스라고 표현합니다. AA만 있어요. 맞죠? 그런데 걔가 몇 개 있다라는 뜻? 두 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응한 B 원자수가 3개일 때 Y축 전체 이온이 3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반응한 B 이온이 3개인데 전체 이온이 3개다 라는 건 용액 안에 누구만 있다? B이온만 있다. 그래서 B이온 BP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B이온만 무엇한다? 존재한다 라는 뜻이죠. 됐나요? 이유로는 아무리 B이온을 넣어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환원될 A이온이 없기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볼게요. B이온만 존재하는데 자, AA 플러스, 이제 BP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근데 A이온이 처음에 2N개 있었다가 몇 개가 됩니까? 0개. B는요, 0개였다가 3N개가 됐을 때 반응이 종료됐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에 참여한 이온의 개수가 2대 몇이에요? 3이에요. 반응한 개수미는 상대방의 전하량에 비, 나의 반응한 개수가 상대방의 전하량에 비, 그러니까 얘가 2 플러스야. 상대방의 전하량에 비, 그러니까 얘가 3 플러스야. 됐을까요? 전자는 어디에서, 자, 당연히 A이온인데 B가 들어간 거니까 전자는 B에서 A로 이동한다. 맞아요. 자, 가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여기서 반응이 끝났어요. 반응이 끝났다라는 건 A가 모두 환원되고 B만 존재한다라는 뜻. 여기는 반응이 끝나지 않았죠. 아직도 반응할 누가 남아있습니까? A이온이 남아있고 B가 일부 산화됐기 때문에 양이온의 종류 두 가지 맞습니다. 이온 한 개의 전하비를 물어봤어요. A가 몇 플러스? 3 플러스. B가 몇 플러스? 2 플러스. 따라서 이게 틀렸으니까 답은 3번으로 갑니다. 됐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132번 우리가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저 뒤로 넘기잖아요. 뒤로 넘기면 여러분들 아마 68페이지 될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오 마이 갓. 그 이상으로 넘어간 것 같고, 자, 68페이지. 여기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240, 241, 242번 문제로 들어갈 텐데요. 자, 우리 지금 240 문제 보면 그림과 같이 황산고리 수용액이 담긴 비커 가와 황산 마그네슘 이온이 담긴 수용액, 여기에다가 아연판을 넣었대요. 근데 금속이 산화되려는 경향은 이렇게 된대요. 마그네슘이 가장 산화가 잘 되려고 그래. 구리가 제일 안 되려고 그래. 자, 그런데 여기 황산구리 수용액 CuSO4거든요. 자, Cu 몇 플러스 2 플러스 이온이 있어요. 여기다 아연판을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구리보다 아연이 반응성이 크죠. 따라서 아연이 산화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아연이 산화됩니다. 자, 이 수용액은요, 황산 마그네슘 MgSO4입니다. 그치? 마그네슘 양이온이 있어요. 여기다 아연판을 넣었거든요. 근데 아연판이 마그네슘보다 반응성이 떨어져요. 산화가 잘 안 되죠. 따라서 여기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에서 수용액 속 전체 이온 수를 물어봤거든요. 아연이 산화될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연이 산화될 때 Zn2+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전자 2개 내놓죠. 근데 구리 이온이 2+짜리죠. 한 번에 전자 2개 받고 한 번에 내놓고 받는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이온수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전자는 아연에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이동한다. 자, 나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와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같다. 가와 나에서 산화되는 물질 아니요. 자, 나는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틀리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41번으로 들어갈게요. 그림 가는 A2+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를 넣었을 때 반응 전후 모습을 나는 C+1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A를 넣기 전과 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에서 반응 후 C+는 나타내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 B는 이제 Bn+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가에서 반응한 A 2+ 이온과 B 몇 플러스 N 플러스가 몇인지 알아봅시다. A가 5개였어요. 근데 2개가 남았죠. 5개에서 2개가 됩니다. B는 0에서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그러면 반응한 A이온이 몇 개입니까? 3개 반응할 때 얘는 몇 개 반응했어요? 2개 반응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나의 개수는 상대방의 전하량. 그래서 B는 3+짜리, A는 2+짜리인 걸 알고 있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니은에 N은 2다 틀렸어요. 3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나를 하시면 되는데요. 나는요, C+가 몇 개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A이온이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A가 몇 플러스짜리죠? 2+짜리인 게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2는 4. 자, 몇 개의 전자? 4개의 전자를 무엇했어요? 내놓았어요. 그러면 C가 몇 플러스예요? 1+죠. 1+짜리는 한 번에 전자 하나를 가져가는데 전자 4개를 받았으니 4개가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C+ 이온이 하나가 생겨야 돼요. 자, 금속 A에서 C가 산화되려는 경향, A이온이 있을 때 금속 B가 산화됐으니까 A보다 B가 산화되려는 경향이 크고요. C이온이 있을 때 A 금속을 넣었더니 A가 산화됐으니까 C보다 A가 산화가 잘 됩니다. 따라서 이온화되려는 경향, 즉 산화되려는 경향은 누가 제일 커요? B가 제일 커요. 그 다음 누구? A, 그 다음 C가 제일 작으니까 기억이 맞네요. 자, 나에서 반응 후 수용액 속의 양이온 A2+가 지금 몇 개? 2개. C는 하나여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42번. 그림은 A2+의 수가 10N인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금속 B를 넣었을 때 반응한 B 원자수에 따른 수용액 속 A2+분의 N Bn+의 수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해석해보면 반응한 B가 5개일 때 A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A가 처음에 몇 N이었어? 10N이었단 말이야. 근데 B가 산화될 때 A이온이 환원되니까 몇 개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 근데 B는 몇 개예요? 5개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Y축이 2죠. 그치? B이온 몇 개입니까? 5개예요. A이온 몇 개예요? 몰라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자, 요 A이온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A이온분의 B이온의 개수를 했더니 2가 나왔대요. 그쵸? 따라서 가로는 몇이 나옵니까? 2.5가 나와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A이온은 2.5N개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A 몇 플러스 E 플러스가 원래 몇 n이었죠? 10n이었다가 2.5n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몇 n개가 반응해요? 7.5n개가 반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n 플러스 짜리가 몇 개에서 0개에서 몇 n개가 됩니까? 5n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그래서 얘가 5개가 반응한 겁니다. 자, 서로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7.5 곱하기 2는 5 곱하기 n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7.5 곱하기 2는 5 곱하기 누구요? n이랑 같습니다. 됐을까요? 따라서 우리 n이 몇이 나옵니까? 계산하면 3이 나오죠. 그러면 n은 3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n이 3이 되고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n이 3이 나왔어. n은 다 나왔어. 다 풀었어. 근데 문제는 b 원자수가 4n개인 지점에서 n 곱하기 a 플러스 분의 bn 플러스 수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 b 원자수가 4n개가 들어갔을 때 전자를 몇 개 내놓을까? b가 3 플러스 얘가 몇이야? 4야. 맞죠? 그러면 4, 3, 12. 이때 전자 몇 개 내놨어? 12개를 내놨어. 그러면 A 플러스가 몇 개 반응했어? 모르겠어? 그런데 물음표랑 2를 곱한 게 몇 개여야 돼? 12여야 돼. 따라서 물음표는 몇 개? 6개야.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B 원자수가 4n개인 지점에서 A이온분의 B이온. 자, B이온은 몇 개예요? 먼저 4n개예요. 그 다음에 A이온은 자 몇이에요? 10n개가 있었는데 6개가 없어지죠. 그러면 4n개가 남아요. 그럼 얘도 4n개예요. n이 몇이에요? 3이죠. 약분 다 하면 답은 4번이 나오네요. 자, 요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잘 풀어주세요.